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회 세무사입니다. 네, 벌써 5월이 다가왔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떤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과연 종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나는 혹시 안 해도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요거보다는 일단 당장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요거 한번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2024년도에 소득이 있던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처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2025년 5월에 신고를 한다라는 것은 작년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가 만약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신고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당장 세무서에서 다음 주에 연락이 오지는 않지만 분명 한 막 3년치, 4년치, 5년치 모아갖고 한꺼번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냥 원래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해서 가산세까지 많이 두드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고를 하실 적에 제때 하시는 게 가장 절세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이 있었다. 그럼 다 신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대요.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2024년에 한 곳의 직장만 다닌 근로소득자입니다. 요거 어떤 의미냐? 나는 이제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약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나는 4대 보험이 되는 월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4대 보험이 안 되는 프리랜서, 일명 3.3%라고 하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받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 다니시는 거는 맞는데 프리랜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말고 2024년에 한 곳의 직장만 다닌 근로소득자,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나 한 군데만 다녔어 라고 하면요, 뭐 하세요? 이분들은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작년 소득에 대해서 다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낼 세금은 이미 냈고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고 이렇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여기서 금융소득은 뭔가요? 이자라든지 배당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은행 등에 예금을 했을 적에는 이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걸 했을 적에는 배당을 받습니다.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액으로 보고서 이분들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신고하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통장 잘 안 쓰는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잔액이 뭐 10,000원이다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이자가 막 10원, 20원 이렇게는 붙습니다. 그쵸? 5원이라도 붙죠.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까지 다 세금을 낸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요. 5월에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가 마비가 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좋겠죠. 근데 세무서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고 막 사이트도 마비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신고를 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받을 적에 그냥 세금 떼고서 은행에서 줍니다. 증권에서 세금 떼고서 줍니다. 다만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국내 주식은 그래요. 국내 상장 주식은 그런데 아니 요즘에 이제 서학 개미들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은 좀 달라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국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을 통해서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분들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이 뭐예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주는 연금소득.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어. 아니면은 일반 분들도 국민연금 내시죠.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서 연금을 받아. 그걸로만 만약에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 말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연금으로만 받고 연금 소득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을 줄 때 세금을 다 떼고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이것도 볼게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사적 연금 소득만 있어요. 사적 연금 소득은 뭐냐? 위에 공적연금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죠.
근데 사적연금소득은요, 내가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내가 뭐 증권사, 은행, 뭐 보험사 이런 데 가입한 연금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가입을 했다가 내가 노후가 돼서 요거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나 요걸로만 생활하고 있어. 근데 1년간 받는 게 1,200만 원이 안 돼. 라는 분들은 역시 요거의 주식적에 세금을 다 떼고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이렇게 아까 24년도에 소득 있는 분들 다 이제 신고하세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신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요, 너무 명확한 사업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손이야. 내가 올해 사업을 처음 차려왔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뭐 집기도 사고 테이블도 사고 의자도 사고 하느라고 마이너스가 났어. 오히려 돈 번 게 없어. 라고 하더라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금 낼 건 없어도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은 내후년에 그 마이너스 난 금액이 추후에 이익이 나도 그만큼은 까고서 세금을 줄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시면 아까운 거예요. 두 번째, 프리랜서 사업자들 있죠? 프리랜서 사업자들. 보시면 이제 일명 3.3% 원천징수자라고 하는데요. 3.3% 프리랜서. 이분들은요, 내가 뭔가 급여를 받을 적에 3.3%씩 떼고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급여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돈을 더 내실 경우도 있겠지만 이 3.3%라는 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신고를 잘 하시면 돌려받으시고요. 또 요거는 어떻게 신고하시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탈세를 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내가 꼼꼼하게 이걸 잘 모든 증빙을 갖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쉬운 내용이면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고 내가 뭔가 어쨌든 프리랜서 사업자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신고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수수료는 좀 다르지만 수수료 이상의 내가 직접 신고할 때보다 절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상가를 내가 갖고 있어. 상가를 임대, 이런 것들은 다 잘 신고하세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써놓은 이유는 내가 주택을 임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이제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받아. 이런 거는 아주 옛날에 신고 잘 안 했다고요. 요즘에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금방 탈로가 납니다. 금방 탈로가 나고 이렇게 막 4년치, 5년치 묶어서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 내가 월세 받는 게 있는데 1년 동안 월세 합쳐보니까 뭐 한 몇백만 원 안 돼. 아니면은 1,000만 원 정도 좀 넘거나 좀 1,000만 원도 안 돼. 라고 하시면 거의 세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냥 신고하는 게 좋죠. 만약에 지금 신고 안 하고 5년치 모아서 올 적에는 거의 세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5년치 모아서 온다니까요. 이자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거용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고하셔야 돼요. 네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가끔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300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죠. 사적 연금소득, 내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보험사 가입한 이런 연금소득이 만약에 1,200만 원을 초과해, 그러면은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금융소득, 여기는 이자 배당 써놨죠.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그러면 사실 좀 부자예요. 좀 부자로 보고서 너 이자 배당 2천만 원 초과해?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번에 신고 안 한 금액만 나중에 내라고 날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가산세가 붙어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신고 안 하면은 이런 때는 가산세 폭탄이 나온다. 요거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막 다른 홍보 이런 거보다도 저희 고객들 많이 또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들 요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2곳 이상의 직장이 다닌 근로소득자예요. 지금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작년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만약에 2024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다녔어. 그런 근로소득자면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에 A라는 직장에 뭐 3월까지 다니고 5월부터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써보자면 내가 3월까지는요 A라는 직장에 다녔어요. A 회사.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B라는 회사로 이직했어요. B라는 회사로 이직했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직할 쪽에요. A라는 회사 옛날 회사 거를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요런 걸 떼서 B라는 회사에 만약 주신 적 있으면은 괜찮아요. B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 2월 때쯤 연말정산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텐데 올해 2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갖다 줬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도 어렵고 아니면은 조금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뭐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걸 말하기가 좀 그래 라고 해서 여기는 안 주셨다 라고 하면 따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근로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요것도 되게 많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 보통 직장인이야. 그러면은 사실 세금 신고 따로 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자는 연말정산만 잘 하면 되는데 내가 요즘에 회사 월급도 짜고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되게 팍팍해 삶이.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무인 점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까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실 테고 보통은 약간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벌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많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나 쿠팡 배달 그냥 야간에나 주말에 쿠팡 배달 몇 번 했어. 근데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프리랜서 같은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그 소득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회사 다니는데 야간에 아니면 주말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한 건, 두 건 있더라도 요거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금소득.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받는 거라고 했었죠. 연금으로만 생활하면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연금소득이 있고 플러스 다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든지 그 3.3% 떼는 프리랜서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어. 그러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적에는 신고 안 해도 됐었는데 연금 줄 적에 국민연금공단, 뭐 공무원공단, 사학연금공단 이런서 내가 쿠팡 배달을 하거나 다른 일 하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갖고 다시 한번 신고하셔야 된다. 네 번째,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근로자. 제 고객님들이나 제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 이런 경우 많아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잘못했어. 내가 만약에 뭐 부양가족을 뭐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넣었다든지 그 사실을 알아서 수정하고 싶어. 반대로 내가 이미 공제를 많이 받거나 환급받은 걸 다시 내려는 분들 사실 잘 없어요. 자발적으로 걸리기 전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양가족도 더 넣을 수 있고 뭔가 공제 더 받아갖고 환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놓쳤어 그거를. 다시 연말정산 내가 회사에는 못했는데 더 할 수 없을까? 라는 분들 있죠. 요때 하시면 됩니다. 요때 하셔갖고 더 환급 많이 받으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도 꼭 그 회사 한 군데만 다니시는데 5월마다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오시냐? 연말정산 다시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에요. 일단 회사의 회계팀을 잘 믿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첫 번째로는 내 연말정산 나 돌려받을 거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꽤 많이 오시고 잘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내 개인적인 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족 중에 가족이 있다든지 가족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또 본인이 어디가 편찮으시다든지 이런 것들, 또 내 카드 쓴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5월 달에 저한테 와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받으시고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것도 남한테 알려주기 싫다 라는 분들은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익이 아닌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겁니다. 내가 사업자를 내서 첫 해인데 첫 해든 둘째 해든 마이너스가 났어. 그래서 나 어차피 세금 낼 거 없는데 뭐 굳이 이걸 신고해야 돼요? 라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라고요. 지금은요 신고 안 해도요 뭐라고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 신고를 안 한다 라고 하면요 내년도 내후년도 제대로 돈을 받았을 적에 만약에 이거 올해 뭐 3천만 원 마이너스야 라고 하면은 돈 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해도 세금 낼 거 없거든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아니죠. 내년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벌고 1억 벌었을 적에 올해 손실 본 그 3천만 원이요 까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신고를 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올해 얼마나 손해본 게 있는지 세무서에서 알아야 그거를 빼고서 내년에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자. 이분들은 이거 이번에 신고하는 게요
별로 뭐 돈도 안 들고 뭐 거의 세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줄어들 세금을 생각하면 신고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시나요? 네. 바로 5월 말일까지죠. 기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거의 5월 말일까지 신고를 많이 해요. 왜냐면 5월 한 중순까지는 그 자료들을 수합하고 5월 말까지 열심히 저희가 신고를 해드립니다. 근데 올해는요, 5월 말일자가 아마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5월 31일 토요일, 6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2일 월요일까지 이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찾아오셨을 적에 아니면 연락을 주셨을 적에 5월 말일자잖아요. 그러면 신고도 해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꼭 해드리고 싶은데 힘들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5월 초, 5월 중순까지는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에 일찍 연락을 주시면 또 얼리버드 할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 따라서 좀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시고서 나 이번에 세금 얼마 나와요? 라고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세무사입니다. 아니면 이상한 뭐 회사겠죠. 왜냐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혹시 나 6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카드 다 가져와야 돼요. 다 가져오고 어디서 썼는지 이거 다 보고서 가능하면 비용 처리 많이 해드리고 가능한 한 그리고 또 만약에 뭐 대출 받으신 건 없는지, 이자 같은 거 내신 건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보험료 내신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차를 타시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서 제대로 계산을 해갖고 최대한으로 잘 절세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 썼는지는 아마 그 고객님도 잘 모르세요. 그걸 다 떼어봐야지. 근데 만약에 저 얼마 세금 나와요? 라고 했을 적에 바로 대답한다. 그거는 사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대충하거나 좀 사실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쉽게 신고하는 세금이 있어요. 아주 쉽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직접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젊고 똑똑하시고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홈택스 가서 한번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하나 이제 고객님이 직접 하시나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고 세금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주로 많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싫어하는데 저는 많이 돌려보내드린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내 세금이 어떤 종류이고 내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 그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한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만약에 맡기시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가장 최고로 열심히 신경을 써서 가장 고객님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인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